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수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DB하이텍이 되겠습니다.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슈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좀 변동사항이 있었죠. 변동사항이 조금 있었는데요. 자, 오늘 최근에 이슈됐던 게 뭐냐면은 잠깐만요. 차트를 놓고 강성부 펀드인 KCGI가 동사를 상대로 주주권 행사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자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3월 투자 목적 회사 즉 SPC인 캐러피 홀딩스를 통해 동사의 지분율을 7.05% 취득 후 자사주 소각과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날에는 동사 측이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대면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주주 서한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주주 행동주의에 돌입했습니다. 주주 서한에는 KCGI가 제안하는 좋은 거버넌스의 모습, 동사의 저평가된 기업가치, 기업가치 저평가 원인,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제안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강성부 펀드인 KCGI가 일단 캐러피 홀딩스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행동을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강세를 보였고요. 그 밖에 이제 다른 이슈가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이슈됐던 게 12인치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계획을 밝혔으나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부를 이제 12인치 파운드리 사업부를 지금 사업을 좀 진출한다고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뭐 한 3년 정도, 3년 정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메이저 수급이 없습니다. 메이저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메이저 수급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 종목을 끌고 올리고 그다음에 팔면서 내려가고 그러면은 뭔가 조금 예상이 되는데 이 종목은 핸들링하는 메이저 주체가 없어요. 그 메이저 주체가 없다는 얘기는 개인들끼리 서로 사고팔고 하면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상을 보시게 되면요. 자, 외국인이 한 달 동안 263만 주를 팔았습니다. 263만 주 상당히 많이 팔았죠. 계속 팔고 있죠. 기관이 124만 2천 주를 사긴 했지만은 한 달 동안 124만 2천 주를 사긴 했지만은 최근에는 좀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한 열흘쯤 전에 그때는 샀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기관은 최근 들어서 계속 팔고 있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금투 그다음에 투신 연기금에서는 팔고 있네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을 기본적 분석 들어가기 전에 대차거래 상황 볼까요? 대차거래 상황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빨간색이 계속 보이죠? 전반적으로 대차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차거래는 왜 대차하겠습니까? 대차하게 되면 이자율이 상당히 세거든요. 이자율 센데도 왜 비싼 이자를 줘가면서 주식을 빌릴까요? 공매도 치기 위해서 빌린 거겠죠. 그 비싼 이자율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매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공매도 상황을 보시게 되면 하루 거래량 중에, 매매량 중에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정도 10% 이상의 공매도가 전체 매도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날이 한 6일 정도 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강한 공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보통 5, 6일 정도는 보통 이제 들어가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차 거래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차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강성부 펀드 쪽에서 이제 주가를 이제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올 것 같은데 관련 그 상황이 되면은 공매도 또 어떤 포지션 취할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6만원에서 7만원 구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자, 6만원의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7만원부터는 또 매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원대에 6만원의 지지대 그리고 7만원의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으로는 신용비율이 3.07% 괜찮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신용비율이 4% 이상부터는 제가 뭐라겠죠? 높다라고 얘기했죠. 3%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4% 이상부터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자, 최대 주주가 DB가 17%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8.5%. 자, 이 캐러피 홀딩스가 어디라겠죠? KCGI 쪽이 그 자금이라고 했죠? 7.05%가 강성무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최대주자 지분이 낮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제가 봐서는 항상 그래서 이 방송할 때만 말씀드렸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20% 이상,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가 3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대주주가 지분이 낮으면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에는 좋은 반영을 좋은 쪽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 보면은 이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지분이 낮게 되면은 최대주주가 에이 돈 안 된다, 에이 힘들다 하고 정리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골치 아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주주가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캐러피 홀딩스 여기가 바로 이제 강성부 펀드인데 강성부 펀드가 일단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DB 하이텍이 반응할지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주요 사업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죠? 반도체에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반도체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웨이퍼 수탁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고 파운드리 사업과 디스플레이 구동 칩 일을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볼게요.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에 1조 6천억 원의 매출에 올해 1조 2천억 원 줄어듭니다. 그러면 보통 내년엔 다시 회복돼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다시 1조 6천억 올라야 되는데 1조 2,500, 내후년 1조 2,700 어떻습니까? 회복을 못하는 거죠. 이 2022년도에 1조 6천억 원의 매출액을 3년 동안 회복을 못해요.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7,600억, 올해 4,500억, 내년에 4,400억, 내후년에 4,400억. 어떻습니까? 회복을 못하죠. 영업이익을 회복을 못합니다. 당기순이익 어떻습니까? 작년에 5,500억인데 올해 3,700억, 내년에 3,800억, 내후년에 4,700억. 당기순이익을 회복을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22% 낮고 유보율도 높지 않네요. 645%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보율 100% 미만, 부채 비율 100% 미만, 유보율 1000% 이상을 안정적인 재무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은 좀 괜찮네요. 그래도 35%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EPS 같은 경우는 자, 8,400원이에요. 지금 7에 56. 그래도 생각보다 그래도 높진 않네요. PR 한 7배, 87에 56이면은 높은 편은 아니네요. 그렇긴 하지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매출액, 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부 다 작년에 고점을 찍고 회복을 못합니다. 3년 동안 회복을 못합니다. 3년 동안 회복을 못하게 되면은 아까 KCGI처럼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니네 뭐 좀 해라. 안 되면은 니네 이사진도 좀 바꾸고, 이것저것 좀 다른 사업도 좀 준비도 좀 하고 이런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서 보시게 되면은 자, 재무적으로 볼게요. 자, 자본금 변동 내역은 최근에는 없네요.
22년이 아니라 최근이 12를 발행했던 게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니까 지금 2023년도니까 11년 전이면은 이 매물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12를 발행할 가능성도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자회사로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DB하이텍 USA, 그리고 DB메탈, DB월드, 동부철군가요? 철군가요? 예,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배당을 얼마 안 줄 겁니다. 2.14%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 쭉 올려서 보시면은 배당을 한 작년에는 그때 1,300원 줬네요. 예, 1,300원 줬는데 지금이 63,000원이니까 1,300원이면 얼마 안 되죠. 예, 거의 한 아까 말씀드린 2%? 근데 모르겠습니다. KCGI가 요구한 것 중에 배당률을 올리라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아직 뭐 전부 다 공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게 그렇게 하더라도 배당을 많이 주려면 어떻겠습니까? 매출액도 좀 계속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계속 올라가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작년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3년 동안 회복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물론 이제 올라간 이유가, 한번 볼까요? DB하이텍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기 때문에,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좀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반도체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은, 이 종목이 실적이 그렇게 안 따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KCGI가 어떻게 할지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 상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조정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가 위치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를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든다, 괜찮다, 좀 색다르죠. 다른 전문가들은 아까 보셨던 그런 대차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공매도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저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좀 기본적 분석까지 포함해가지고 추세 수급 기본적 분석까지 다 분석하기 때문에 제가 분석하는 방법이 그래도 마음에 든다,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DB하이텍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